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의 기준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있는 방법들을 씁니다. 이건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홀랜더 커브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의 다섯 요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는 것은 심리극을 아시는 분이고 배우신 분이라면 다 들어본 내용입니다. 자발성과 창조성, 잉여현실, 행위 갈망, 행위 충족, 그 다음에 두 언두 리두. 마지막으로는 보조자와 기법 활용의 적절성. 이걸 가지고 저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의 기준을 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홀랜더 커브에 맞춰서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1화 애정의 꽃이라는 드라마 속에 있는 심리극을 살펴보면 홀랜더 커브는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의 심리극 스타일을 다년간 보아왔고 분석해온 홀랜더라는 심리극 전문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 모레노의 심리극을 보고 이 정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웜업, 극화, 통합, 이게 이제 가로축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시간인데 웜업으로 시작해서 극화 작업을 해서 통합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보면 사이코 드라마 당신 속의 심리극 장면은 웜업이 없고 통합이 없습니다. 극화만 있고요. 또 극화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극화 단계에서는 문제 탐색도 하고 문제도 재현하고 저항도 다루고 행위 충족과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서 통합으로 싹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극화만 나오는데 극화에서도 문제 재현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비능적 기법과 역할 바꾸기 기법을 쓰는 게 나오고요. 문제 재현을 위해서 비능적 기법과 역할 바꾸기를 활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행위 충족과 카타르시스라는 부분이 세로축이 감정의 강도인데 감정이 고조됐을 때 심리극 주인공은 행위 충족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행위 충족과 카타르시스가 제가 봤을 때 불충분해 보입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주인공을 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이 스스로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한 게 없어요. 다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진행된 것이라 행위 충족도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영근인 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심리가 끝나고 나눔과 다독임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이 통합이거든요. 인터그레이션. 근데 통합 단계가 없어요. 통합의 수습이 참 중요한데 이게 없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나오는 이 심리극이 홀랜더 커브에 맞춰봤을 때 이게 심리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심리극에 다섯 요소가 있는데 저는 디렉터라는 표현보단 진행자라는 표현을 좋아해서 저는 진행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심리극의 다섯 요소는 네 가지가 사람입니다. 디렉터, 보조자, 주인공, 관객. 그 다음에 심리극의 다섯 요소 중에 하나가 무대가 되는 거죠.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나오는 심리극을 보면 진행자의 연출이 돋보이고요. 무대 조명이 돋보이고요. 보조자의 연기력이 돋보입니다. 이 무대 조명의 경우는 대본만으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건데, 전 이제 요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으니까, 물론 거의 40년 전 드라마다 보니까 기억이 뚜렷하게 난 건 별로 없는데, 항상 인상적인 것은 핀 조명을 잘 썼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항상 주인공은 어두컴컴한 이 공간 안에서 조명이 하나 딱 그 주인공한테 내려쬐거든요. 주인공의 얼굴이 머리 위에서 내려쬐는 빛 때문에 되게 입체적으로 딱 보이면서
눈길이 갑니다. 무대 조명이 되게 돋보여요. 사이코 드라마 당신을 심리극 촬영한 곳이 실제 어느 병원의 심리극 극장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명을 같이 쓴 건데 주인공하고 관객은 별로 안 돋보이는 거죠. 심리극의 다섯 요소 중에 세 가지 요소가 되게 돋보인다. 디렉터, 무대, 보조자. 진행자와 보조자는 주인공을 잘 알고 시행착오 없이 전지전능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진행자와 두 보조자에게 그냥 이끌려 다니는 존재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환자, 그리고 무대 한 구석에서 몰래 구경하는 주인공의 남편은 심리극 관객이 아니라 연극 관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대 위에 못 올라가요. 구경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나오는 심리극을 보면 무대와 관객석의 뚜렷한 경계가 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심리극의 다섯 요소 중에 세 가지 요소만 돋보여서 그래서 저는 이걸 사이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발성과 창조성은 심리극을 경험하고 공부하는 분이라면 뭐 입에 익은 단어죠. 저는 자발성과 창조성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치료진이 이끈 대로 순순히 연기했거든요. 자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려면 주인공이 자기주도적인 모습도 좀 나와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냥 다 준비된 밥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주인공은 시킨 대로 잘 떠먹고요. 저는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등장하는 심리극 장면은 전 심리극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짜임새 있고 구조화된 빈틈없는 연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듯이 심리극도 일종의 라이브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라이브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잉여현실의 개념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땐 잉여현실 장면은 네 가지로 봤습니다. 신혼여행 때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이 늘 주인공은 떠오르면서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늘 섭하게 할 때마다 남편이 그래도 신혼여행 때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심리극 첫 장면에서 비느자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 남편이다. 어느 때 남편이냐? 신혼여행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살 때 기억은 주인공에게 되게 힘들고 아팠던 과거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치료진이 알고 있었는가? 물론 드라마에는 안 나오지만은 굳이 이제 확장해서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주인공이 치료진들하고 면담하고 상담할 때 아마 요 얘기를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뜬금없이 심리극 진행자들이 제시하는 거라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후 주인공을 외면하고 꾸짖는 남편의 모습은 주인공에게 늘 속상한 아마 이것도 드라마 안엔 나오지 않았겠지만 병원에서 상담하고 면담하면서 아마 이런 얘기가 정보가 나갔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원하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이건 주인공이 바라는 거죠. 실제로 비밀자 기법 썼을 때 남편한테 호소하는 점이 또 하죠. 잉여현 씨를 다뤄주는 게 승리극이거든요. 잉여현 씨는 병원에서 진행할 경우는 특정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잉여현 씨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보를 잘 모르는 환자가 주인공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잉여현 씨를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이런 장면을 좀 해보고 싶어요.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엄마한테 그때 왜 날 그렇게 호되게 피아노 못 친다고 때렸는지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주인공의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한 게 아니라 진행자가 다 장면 주거든요. 주인공이 잉여현 씨를 다룰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권리가 박탈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신의 잉여현 씨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극화하지도 못하고 다루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잉여현 씨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행위갈망의 경우는 내가 이 심리극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나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이게 행위갈망인데 저는 6살 때로 되돌아갔다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배우가 대사하는 거 있죠. 요 대사는 주인공이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인공이 만약에 했다면 이건 이제 행위 갈망을 표현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건 배우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전 특히 6살 때 기억 장면이 너무 아쉬워요. 행위 갈망의 기회를 안 주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비인자 기법을 쓰면서 주인공은 남편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막 하죠. 행위 갈망을 노출하는데 이거 그냥 묵살되고 보조자가 들어가서 알아서 다 해주죠.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직접 주도권을 안 줍니다. 여기서의 행위 갈망은 뭐냐면 남편한테 직접 말하는 거거든요. 비느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은 실생활에서도 남편한테 너무 나를 외면하지 말고 나를 좀 여기저기 좀 데려가지고 술자리라도 좋아요.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요거 말하고 싶은 게 행위 갈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느자한테만 하게 했지 주인공이 남편 대역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심리극에서 행위 갈망을 한다면 남편한테는 직접 말을 못해도 남편 대역한테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행위 갈망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기회를 안 주죠. 제가 봤을 때는 행위 갈망의 기회도 없었다. 그 다음에 행위 충족이 있는데 주인공은 심리극 안에서 행위 충족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엄마에게 맞받아친 6살 주인공의 대사는 주인공이 한 게 아니죠. 보조자가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 6살 주인공의 대사는 주인공이 했으면 행위 충족에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액터 언거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마지막에 달라진 남편의 모습은 주인공의 구체적인 설명과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진행자와 보조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에게 행위 충족의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언두 리두가 있는데 이거는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리두 언두 이거는 심리극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등장하는 심리극은 두만 나옵니다. 주인공이 삶의 장면들을 재현하는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두만 있거든요. 과거 특정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좀 시도해 볼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언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두의 기회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내가 그런 비슷한 불편한 경험을 겪는다면 그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심리극에서는. 아까 전에 콜랜더 커브에 보면 역할 연습이라는 게 후속 단계에 나옵니다. 그 후반부에. 그러면서 비록 연극이지만 내가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가정하에 주인공이 극 속에서 직접 시도해 본다면 이건 그 리드가 되는 건데 두밖에 없어요.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보면 두 언두 리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의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 보는 이론적인 토대가 있는데 안 맞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의 심리극 장면은 이 기준에 미달이에요. 보조자 과정의 적절성을 본다면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1화 애정의 꽃의 심리극 장면을 보면 보조자는 진행자의 의도에 맞게 모든 정보를 다 숙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방대한 정보일 것 같거든요. 저는 좀 외우기도 힘들 것 같고요. 무대 위 주인공을 빨리 몰입시킵니다. 이거는 뛰어난 능력이에요. 그 주인공을 웃게도 만들고 주인공을 울게도 하잖아요.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나오는 심리극 보조자는 진행자를 위해서 적절한 연기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런 보조자 있으면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기법 활용의 적절성을 생각해 보면 비느자 기법은 대본상에선 3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2번이거든요. 비느자 기법 2번 나오고 역할 바꾸기 1번 나오는데 2번의 비느자 기법 모두
비느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 비느자 기법은 어머니와 피아노에 대한 기억을 연상하고 극화하기 위한 과정에 잠시 의자를 사용한 것뿐이거든요. 비느자 기법에 맞춰서 비느자를 사용한다면 비느자에 대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역할 바꾸기도 하고 비느자를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비느자 기법 좀 하다 금방 넘어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느자 기법도 화내면서 출근해버린 남편한테 얘기할 거를 그러니까 뒤통수에다가 대고 얘기해도 되는데 비느자부라고 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남편한테 좀 잘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중간에 의자를 잠깐 사용한 것뿐이다. 제대로 비느자 기법을 쓰지 않았다. 심리극 속에 제가 들어갈 수 있다면 심리극 진행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비느자 기법을 뭐라고 생각하고 쓴 거냐. 이게 역할 바꾸기 기법은 이심전심, 상대방의 입장을 경험해 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정보가 필요하면 잠시 엄마 역할을 하셔가지고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세요. 주로 이 두 가지 용도로 많이 쓰는데 제가 봤을 때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서는 일렉트라 콤플렉스를 자극한다? 주인공 울리려고 의도적으로 역할 바꾸기를 쓴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행자에게는 비밀자 기법과 역할 바꾸기 기법은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